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이죠.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인데요. 연립방정식에 관한 단원 마무리 문제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학생이 틀린 문제만 쭉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 순서상 마이너스 a, a 플러스 3 요 두 개가 1차 방정식 이것의 해일 때 그 1차 방정식의 해는 원래 무수히 많습니다. 아이고 희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얘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얘. 자, 그러면 방정식의 해는 대입하면 항상 참이잖아요. 그죠? 무수히 많은데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요것이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이 순서상의 이것의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 일단 방정식의 해가 주어지면 주어진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여기 x 자리에다가 순서상이기 때문에 앞에가 x, 뒤에가 y죠. 그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가 x고 뒤에가 y예요. 그래서 요걸 각각 대입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a 대입하고요. 2에 y 자리에다가 a 플러스 3 이렇게 대입하면 계산하면 10이 돼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2a 플러스 6 이퀄 10. 자, 여기 동류항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죠? 자, 6은 넘어갈 거니까 안 씁니다. 6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을 계산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방정식의 해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여기 틀렸는데 이거는 x를 없앤다고 했어요.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속어, 그죠? x든 y든 어느 한 문자를 속어해야 됩니다. 이게 속어법이라는 거죠. 자, 이 속어법인데 속어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 문제는 굳이 y를 없애는 게 아니라 x를 없애려고 한대요. x를 없애려고 하면 요 x 앞에 있는 숫자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에다가 3을 곱해줘요. 기억은 이 위의 식이잖아요. 위의 식에다가는 3을 곱하면 안 되지. 위의 식에다가는 2를 곱해주고 요 개수를 바꿔서 곱해주면 됩니다. 2를 여기다 곱하고 3은 밑에다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기억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x 마이너스 25 10y 28에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니은식에다가는 반대로 3을 곱해야죠. 그죠? 그래서 3이 6x 이렇게 같게 만들어야 돼. 개수를 같게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3, 3은 9y 이퀄 여기 3 곱하니까 3, 6, 18 이렇게 됐네요. 자, 이 두 식을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죠? 빼면 결국 기억에다가 2를 곱하고 니은에다가 3을 곱해서 뺀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빼면 이 부분이 서로 개수가 같기 때문에 빼면 없어져요. 연변끼리 빼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y에서 마이너스 9y를 빼면 마이너스 10y에다가 마이너스 9y를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에서 18을 빼면 16 마이너스 18 이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y의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y가 2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거를 여기 기억이든 니은이든 아니면 여기 곱한식이든 아무데나 곱해도 되지만 대입해도 되지만 여기 계산하지 않은 식 그리고 개수가 작은 여기 니은식에다 대입하는 게 약간 편리합니다. 자, 얘를 니은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x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x까지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x를 없애려고 할 때 필요한 식이 뭐냐 그랬기 때문에 바로 요 식이라는 거죠. 기억에다 2 곱하고 니은에다 3 곱해서 가운데 빼주면 된다. 기억에다 2 곱하고 니은에다 3 곱해서 빼주면 된다. 여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자, 여기 보세요. x를 없애려면 여기 x와 x의 개수 3과 여기 x의 개수 요거만 잘 보면 아, 기억에다가 2를 곱해주고 여기 니은에다가 3을 곱해서 두 식의 부호 같으니까 빼면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지 않고 그냥 답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방정식을 풀기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11번 문제예요. 조금 번호가 건너뛰었네요. 11번 문제. 1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방정식이 이렇게 4x-y는 5, 5x-3y는 22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1차 방정식 요것도 만족한다. 이것을 만족시킬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k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데 k가 여기 있죠. 그죠? k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k가 없네요. 그죠?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k가 막 여기저기 있거나 흩어져 있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데 얘는 그래도 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그 해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설계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식을 풀어야 돼요. 위의 식은 자, 요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요 식을 2번식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y를 소구하기가 편하지? x를 소구하는 것보다는 y를 소구하는 게 편해요. 자, 1번식에다가 3을 곱하고 2번식을 거기다가 빼주면 되겠지. 그치? 부호가 같으니까. 자, 먼저 이거 해봅시다. 자, 1번식에다 3을 곱하면 3, 4, 12x 마이너스 3y는 3, 5, 15 이렇게 됐네요. 자, 두 번째는 그냥 그대로 적어야 되겠지. 5x 마이너스 3y 자, 같아졌죠. 자, 그리고 22 얘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 두 식을 빼야 됩니다. 여기 둘이 부호가 서로 이렇게 같을 때는 이 두 식을 서로 빼주면 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뺍니다. 자, 그러면 7x가 되고, 자, 여기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남죠? 마이너스 7이 남네요. 그죠? 마이너스 7. 아,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알게 되겠고요. 자, x의 값을 마이너스 1을 이 위의 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을 1번식에 대입. 그죠? 대입.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는 5가 되니까 y가 넘어가야 되겠네. 마이너스 y니까 y는 넘어와서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두 개의 x, y의 값을 찾았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자,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으니까 이제 그 연립방정식이 해가 요 방정식에다가도 만족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대입을 하면 여기다 밑에다 씁시다. 그러면 7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여기 또 바꿔 곱하면 안 돼요. 플러스 k에다가 y 자리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이퀄 0. 그럼 마이너스 9k가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8이야. 근데 그게 넘어가면 플러스 18이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놈이 답이네요. 요놈이. 자, 16번. 자, 어려운 문제만 풀고 있어요. 자, 이 16번을 보니까 이 앞부분, 앞부분에 있는 equal, 그 다음에 여기 equal,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A, B, C 꼴이죠. 그죠? A는 B는 C의 요런 꼴이다. 요런 꼴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둘씩 짝지어서 하면 되죠. 그죠? 제가 이거 미리 풀어봤더니 요놈식 세워서 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식 세워서 풀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요거를 1번이라고 해보면 1번은 이렇게 되겠죠. 2x 플러스 2y 플러스 3 이퀄. 자, 여기는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푼 거예요. 자, 이쪽은 그냥 적어주면 되겠네. 2에 2x 플러스 y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2를 곱하죠. 그죠? 자, 그러면 4x 플러스 4y 플러스 6. 자, 2를 곱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 때문에 그런 거지. 분수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어떤 분수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되는데 분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냥 곱하면 되죠. 그래서 2를 곱한 겁니다. 자, 2를 곱하면 이쪽은 요게 약분되면서 얘가 그대로 남겠죠. 그죠? 자, 그래서 2x 플러스 y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다 이리 보내자고요. x 있는 것을. 자, 그러면 4x에서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2x니까 2x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원래 있던 4x에다가 이 y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y가 되니까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죠. 자, 6은 넘어갈 거니까 안 씁니다. 얘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야 되잖아. 그지?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1번식이라고 이름을 정하자고요. 자, 첫 번째. 자, 2번 요쪽에 b equal c 요 모양을 보자고요. 요거. 자, 이렇게. 자, 2번식에서 2번은 양변에 자, 원래 여기 1.5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곱하기 10을 곱해서 15로 만들어야 돼요. 일반적인 방법이, 그지? 하지만 여기 끝자리가 5기 때문에 여기 2만 곱해도 자연수로 바뀐단 말이야. 굳이 10을 곱하지 말고 자, 여기 분모에도 2가 있기 때문에 2를 곱하면 되는데 2x 플러스 y 플러스 7 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도 1.5x 여기 괜찮아 마이너스 2y 자, 여기다가 그냥 2만 곱하자 이거죠. 원래 10을 곱해야 되지만 2만 곱해도 된다. 왜냐하면 끝자리가 얘가 0.5에 5기 때문에 5에다 2 곱하면 10 되면서 바로 자연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만 곱해도 됩니다. 굳이 큰 수를 곱하면 값이 너무 커져 불편해. 그래서 여기다 2만 곱하면 2x 플러스 y 플러스 7 자, 여기는 3x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네요. 자, 넘어가 보면 자, 요쪽으로 이렇게 넘겨 봅시다. 마이너스 x. 자,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5y 이퀄 마이너스 7. 자, 이게 마이너스니까 선생님이 아까는 원래 이렇게 이항했죠. 아까는 원래 어떻게 했냐 하면 x가 양수가 되게 이항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이항하고 이거 이항하고 얘를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부호가 다 반대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x-5y 이퀄 7 이렇게 돼서 요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는 플러스 x. 여기는 플러스 5y, 여기는 마이너스 5y. 여기는 마이너스 7, 여기는 플러스 7.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얘가 두 번째 식이라고 해도 되고 얘가 두 번째 식이라고 해도 되는데 얘보다는 얘가 더 편하지. 그지? 그래서 양수가 되도록 이용하는 게 좋다고. 그 대신 적을 때는 또 다시 얘네 둘을 좌변과 우변을 서로 바꾸어서 얘를 이쪽에다 쓰고 얘를 이쪽에다 써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바로 요 식이 되거든. 그치?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5y는 7 이렇게 해서 요 놈을 2번식이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는 요 둘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요 둘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공간이 되게 좁다. 그죠? 나는 뭐는 여기가 지금 1이기 때문에 2만 곱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만 2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 2x 플러스 3y는 7. 얘는 그냥 7이 아니고 1이구나. 1 그냥 두고 밑에 식에다가 뭘 할 거냐 하면 2를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10y 여기는 27에 14 그래서 이 두 식을 요렇게 빼는 거죠. 빼면 이 둘이 같아서 사라집니다. 여기는 13y가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3이네. 그치? 아, 그래서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y값 하나 찾았어요. y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자, 여기. 보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다 적을까? 그냥 가까운 데다가 x
플러스 5는 7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항하니까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돼서 x는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2 이렇게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답을 적을 때는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답은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쓰면 되겠죠. 그죠? 자, 16번은 이렇게 맞췄는데 이 ABC 꼴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개씩 짝지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짝지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분수나 소수 개수가 있으면 적당한 값을 곱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번 문제는 말이죠. 성재와 준호가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성재는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얻은 답이 있고 준호는 B를 잘못 보고 얘를 얻었다. 처음 방정식을 구해라. 근데 여기 뭐 A를 잘못 봤다라는 얘기는 이 값을 잘못 봤다는 얘기예요. 이 값을 잘못 봤다는 얘기고 거기에 A를 잘못 봤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바로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게 국어적으로는 A를 잘못 보고 풀었다는 게 얘를 잘못 봤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바로 봤느냐? 그냥 똑바로 봤다고 해야 된다 이거야. 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A를 잘못 봤다라는 얘기는 A를 딴수로 잘못 봤다는 얘기지 나머지를 똑바로 봤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잘못 봤다라는 얘기가 명확하잖아. 그지? A를 잘못 봤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위조하지 않았다. 그럼 자기가 위조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위조했을 수도 있다가 딴 사람이 위조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위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안 했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위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 이거야. 요즘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나는 위조하지 않았다. 네가 위조 안 한 거야. 너 말고 딴 사람이 했을 수도 있어. 이런 뜻인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A를 잘못 봤다는 게 A를 잘못 보고 딴 거는 잘 봤다라고 해석을 해서 풀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X와 Y를 이렇게 얻었다. 그럼 얘는 잘못 본 거니까 이 얻은 답은 이것의 답은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의 해는 될 수는 없다 이거지. 자, 이것의 해는 될 수 있다 이거야. 따라서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참이 돼야 돼. 10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 B 이퀄 11 이렇게 써야 됩니다. 따라서 4분의 1 B는 넘어가니까 1이 되고 B는 4다 이 뜻입니다. 그죠? 아, B는 4다. 여기에 있는 요 B의 값이 4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거 좀 지워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요 놈이 5x 여기 b가 4니까 마이너스 4y 이퀄 11. 자, 원래 식의 요 식은 똑바로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돼? 준호는 b를 잘못 보고 풀었다 그랬잖아. b를 잘못 보고. 그치? 그럼 b를 잘못 봤으니까 얘를 잘못 보고 이 위에는 똑바로 봤다는 얘기지. 그러면 위에 이 방정식의 해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 위에 거에는 참이 된다 이거야.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a 플러스 5 이퀄 7. 자, 잘 보세요. 여기 y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플러스 5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분의 1a는 2가 되고 a도 4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a도 4다. a가 4면 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x 마이너스 5y는 7 이렇게 되네. 그치? 자, 이게 원래 식인 거야. 자, 원래 연립방정식을 처음 연립방정식은 4x 마이너스 5y 이퀄 7 그리고 두 번째는 5x 마이너스 4y 이퀄 11 이렇게 원래식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다시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얘를 풀면 그게 답이 되겠네. 그치? 자, 여기 A, B는 상수라고 써있죠. 이게 숫자란 얘기야. 그러니까 숫자를 다른 걸로 잘못 봤다는 얘기지. 근데 사실은 이거 해보면요. 성재는 여기 원래 있던 여기 A를 잘못 봤다 그랬는데 요 4를 뭐 4분의 23인가? 뭐 이상한 수로 잘못 봤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 만든 사람이 좀 허접하게 생각 없이 만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얘를 풀어봅시다. 자, 이 식을 푸는데, 자, 보면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둘 다 5와 4를 크로스로 곱해줘야 돼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개수가 서로 같아요. 그죠? 5와 마이너스 5, 여기 4와 마이너스 4 서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 부호는 빼버리면 숫자가 서로 x, y가 바뀌어 있어. 이 두 식을 이렇게 더해보세요. 자, 이렇게 더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9x 마이너스 9y는 18. 그래서 여기는 x 마이너스 y는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죠? x 마이너스 y는 2라는 새로운 식을 얻는데 이것이 이 방정식의 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1번식을 보면 4x 마이너스 5y는 7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새로 구한 식, 요식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된다 이거야. 4x 마이너스 4y는 8 이렇게 푼다 이거죠. 자, 이 두 식을 이렇게 빼버리면 x가 없어지겠죠. 그죠? 저기 마이너스 y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아, y가 1이로구나. 자, 요 식을 요쪽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y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x는 3이 되죠. 그죠? x는 3. 아,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해를 구할 수 있다. x는 3이고 y는 1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뭐를 잘못 보고 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초등학교 문제집 같은 데를 봐도 이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초등학생들은 연립방정식은 안 배웠지만 어떤 분수 같은 수나 이런 것들은 배우잖아. 그치? 그래서 분모를 잘못 보고 분자를 잘못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크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쉬운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 정도면 약간 고난도다, 어려운 종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번 문제는 말이죠.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해가 없다. 이 방정식에 해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이 없다는 거야. 해가 없는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면 2x 플러스 3y는 7 그랬는데 밑에도 고쳤더니 2x 플러스 3y는 8 이런 식으로 개수를 x를 소거하려고 했더니 y까지 같이 날아가요. y까지 같이 날아가. 근데 그 식을 빼면 이 식을 이렇게 빼면 0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 제가 이렇게 0이라고 쓴 거예요. 저기 빼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자, 여기에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이쪽은 0이 되고 여기 y에다가 내가 막 이상한 교묘한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이쪽은 항상 0이 된다는 거야. 0 더하기 0은 이 좌변이 0이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하고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 이런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 방법으로 자, 여기 숫자가 x의 개수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딴 데는 x가 없고 자, 그래서 이 위의 식에다가 3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6y는 9 이렇게 되고요. 밑에 식은 그냥 접습니다. 3x 플러스 ay는 b 이렇게 돼요. 이 두 식을 이렇게 뺄 때 바로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 이거야. 0x는 0y는 이쪽은 0이 아닌 수. 꼭 1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0이 아니어야 돼.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빼면 여기는 0x가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의 y네. 그죠? 그리고 여기는 9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긴 0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반드시 6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여기는 0이 되면 안 돼. 9 마이너스 b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b는 9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a는 마이너스 6, b는 9가 아니다. 이렇게 1번에 답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꼭 이렇게 푸느냐? 그렇지 않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해보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 x의 개수와 x의 개수끼리의 비율과 y의 개수끼리의 비율과 이 상수항의 비율이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책에 보면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이퀄 c 요 방정식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이퀄 이것이 해가 없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a 프라임 분의 a 이퀄 b 프라임 분의 b는 c 프라임 분의 c가 아니다. 이걸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요것도 만족시키고 요것도 만족시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값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기 A, B, C 그리고 분수의 분모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짝대기를 가상의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 보세요. 3분의 1 하고 A분의 마이너스 6 아이고 마이너스 6이 아니죠. 마이너스 2하고는 같고 그리고 여기는 달라야 된다. B분의 3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요 놈을 풀면 A를 이쪽으로 곱해주니까 A가 되고 3은 이쪽으로 곱해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3분의 1 여기 같으니까 이쪽 거를 그대로 여기다 쓰면 됩니다. B분의 3 이렇게. 여기는 같지 않다. 그럼 B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1B는 B 그리고 같지 않아요? 3은 이렇게 곱해주면 9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구한 그 답이랑 똑같아. A는 마이너스 6이어야 하고 B는 9가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 1번 조건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처음에 했던 것처럼 곱해놓고 개수만 비교해도 되죠. 그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22번 문제고요. 자, 뭐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400m인 트랙이 있다.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치?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A는 1분에 440m를 걷고 B는 1분에 60m를 걸을 때 도중에 처음으로 만났다. A가 걸은 거리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A가 걸은 거리가 얼마냐? 도중에 만났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이걸 굳이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 어떤 트랙이 있어요. 트랙이. 이거 뭐 그래도 설명해주자. 트랙이 있어. 동그란 모양의 트랙이 둘레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자, A는 요리 가고 B는 요리 갑니다. B가 더 빨리 가요. B가 더 많이 걷겠지. 그치? 얼마나 더 많이 걷느냐? 같은 시간만큼 이동하면 B는 A보다 1분에 20m씩 더 갑니다. 그죠? 그래서 A가 간 시간하고 B가 간 시간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전체 거리에 대해서 이 A의 속력과 B의 속력을 비례 배분하면 돼요. 초등학교 과정에서. 전체 400m 중에서 자, A가 걸은 거리니까 이쪽이 A라고 해봅시다. A가 짧고 이쪽이 B니까 기니까 B라고 하고 그럼 A는 얼마나 갔냐? 400 중에서 40과 60 합, 즉 100분의 40만큼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세워서 풀면 되죠. 요놈이랑 약분하면 4, 4, 16, 160m를 갔다. 이렇게 금방 답이 나와요. 이걸 굳이 연립방정식으로 풀재. 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될까? 이거 간단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수학으로. 그지? 자, 그래도 이게 연립방정식이니까 연립방정식으로 굳이 식을 세워보자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식 세우다 보면 아마 1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풀어도 되지. 굳이 꼭 연립방정식 풀어야 될까?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굳이 연립방정식으로 풀자면 A가 이동한 거리, A가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하고 B가 이동한 거리를 Y라고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는 A랑 B랑 이동해서 만났으니까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한 바퀴가 돼야 됩니다. 400m.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식은 A가 이동할 때 걸린 시간, 얘를 A가 이동한 거리를 40으로 A의 속력으로 나누면 A가 간 시간이 돼요. Y가 B가 60으로 B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그게 시간, 여기서는 초가 될 텐데 여기서는 초가 될 텐데 이 시간 초가 둘이 서로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누고 약분마저 하면 2가 되고 여기 3이 되니까 이쪽으로 곱해주면 3x equal 2y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2번식을 정리해보면 3x 마이너스 2y는 0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식에다 2를 곱해주면 2x 플러스 2y는 800입니다. 800. 맞죠? 800 맞나요? 자, 이걸 이렇게 빼버리면 더해야 되네. 5x는 800. 그죠? 더했으니까. 왜냐면 여기 부호가 서로 같기 때문에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플러스 2니까 이걸 더해야지 얘가 사라지죠. 그죠? y가 사라지죠. y가 여기 0y가 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5로 나누니까 x는 5, 1은 5, 5, 6에 30, 16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여기서 A가 걸은 거리를 우리가 X로 뒀기 때문에 X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는 160m, 400m 중에 160m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까 그 첫 번째 했던 그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단순하고 좋죠. 그죠? 문제를 어렵게 푸는 게 기술이 아니거든. 이건 옛날 수학이야, 옛날 수학. 옛날에 수학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모르게 막 어려운 식 쓰고 막 이러면서 지가 유식한 척 했다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쉽게 푸는 게 그게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굳이 이것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될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고요. 자, 다음 문제는 말이죠. 소금물 농도에 관한 문제네. 농도 7% 소금물하고 12% 소금물하고 섞은 다음, 그죠? 여기 물을 150g을 더 넣어서 결국 뭘 만들었냐? 9%의 소금물 800g을 만들었다. 이때 12%의 소금물은 몇 그램 섞었는가?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다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그죠? 그림 그리면 그림 속에 식이 있다. 자, 여기 7%짜리 소금물하고 얼마인지는 몰라. 자, 그림을 일단 기본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 12%짜리 소금물 얼마인지 몰라. 거기다가 물을 섞었어. 여기는 물은 알려줬네. 150g을 섞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섞었더니 이 큰 그릇에 좀 더 많이 찼겠지, 그지? 9% 소금물이 800g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여기 문장에 있는 식 그대로 쓴 겁니다.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림에다가 나머지 정보를 적어줘야 되는데 나머지 정보가 뭐냐 하면 여기. 이게 나머지 정보야. 나머지는 다 찼죠. 그죠? 나머지 다 차 있어요. 자, 일단 여기를 봅시다. 물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0%야. 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찾느냐?
여기 12%의 소금물을 찾으라 했으니까 얘를 X. 그리고 연립으로 식을 세우려면 여기를 Y라고 해야 돼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뭐라 그랬냐면 800에서 150을 빼면 650이기 때문에 여기를 650 마이너스 X로 뒀어. 자, 이렇게 하고서 식을 세우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중학교 2학년의 연립방정식 단원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냐? Y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새로운 식이 나오죠. Y는 바로 뭐냐? 650에서 X를 뺀 나머지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 그림 보고 만드는 식이에요. 그림 보고 만드는 식. 그러나 꼭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다르게 식을 세워도 똑같은 거지만 식은 모양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800이고 여기가 자, 잘 안 보이지? 마우스가 안 보이니까. 여기가 800이고 여기 150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 여기에는 얼마냐 하면 650이 있어야지. 그래야 합쳐서 800이 되지. 그치? 아, 그래서 x 플러스 y는 650이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세워도 됩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우린 지금 뭘 구하죠? 여기 x를 구해야 되지. 그치? y를 소거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넣고 자, 이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식은 말이죠. 이거죠.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도 소금이 있다 치고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다 합치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같다라는 소금의 양에 관한 식을 세워야 돼요. 소금의 양에 관한 식. 소금의 양에 관한 식인데 자, 원래 7% 소금물 Y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냐 하면 Y 곱하기 100분의 7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식을 세우면 Y 곱하기 100분의 7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2 플러스 150 곱하기 100분의 0 이렇게 하면 여기는 800 곱하기 뭐가 되죠? 100분의 9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이어서 여기 이어서 이렇게 쓴 거야. 자,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여기 다 똑같이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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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이 있다고. 결국 요 식은 바로 뭐냐 하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은 y하고 7을 곱하면 돼요. 그죠? 여기 x하고 12를 곱한 것만 있으면 돼. 100은 사라지니까. 150 곱하기 0이 되고 800 곱하기 9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식이 있다는 거죠. 요거 곱한 7y. 자, 요거 곱한 12x. 요거 곱한 0. 0은 더 하나 많아져. 그죠? 그리고 요거 곱한 7200. 이렇게 두 번째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풀면 얘를 풀되 뭐 해야 돼? x를 구해야 되니까 y를 소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적어 봅시다. 12x 플러스 7y는 7200. 그리고 요 식에다가 얼마 곱하면 될까? 7 곱하면 y가 소거되겠죠. 그죠? 7x 플러스 7y는 7 곱하기 650. 이거 계산하기 귀찮아. 자, 이렇게 빼봅시다. 빼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5x는 자, 요거 계산해야 되겠네. 5, 7에 35 5, 7에 35 3 올라갔죠? 6, 7에 40 6, 7에 42 4550이네요. 그죠? 자, 여기 4550이니까 요 놈을 요렇게 빼면 어떻게 됩니까? 3000이니까 2650 이렇게 되나요? 2650. 자, 그래서 양변을 5로 나누면 x는 5, 5, 25, 5, 3, 15, 0, 530g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죠? x는 530g. 아, 12%짜리는 530g. 얘는 얼마냐? 120g. 이렇게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소금의 양에 관한 식 있죠? 요거.
소금의 양에 관한 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그림 속에 식이 있다.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그것들을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다 더해버리면 얘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물을 부어서 물은 0%짜리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는 여기다가 소금을 넣기도 해요. 소금은 100%짜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소금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 100% 이렇게 쓰면 돼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 허접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예요. 자, 현준이와 현서가 같이 그림 그려서 4일 만에 완성한 벽화를 현준이가 2일 동안 그리고 나머지를 현서가 5일 동안 그려서 현준이가 2일, 현서가 5일 동안 그려서 완성하였다. 현준이가 혼자 그려서 완성하려면 며칠 걸리느냐. 자, 이게 허접한 문제라고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뭔 벽화를 지금 3개를 만드는 거야. 이미 완성한 벽화를 왜 또 그려? 왜 또 그려? 또 완성해. 근데 3번째 걸 또 그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자연 훼손이야, 이거. 옛날에나 어디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면은 칭찬받지만 요즘은 벽화 그리면 잡혀가리죠. 남의 벽에다가 막 그리면 안 되지. 이거 낙서야, 낙서. 자, 이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런 이 상식적이지 않은 문제를 내면 안 돼. 둘이서 함께 그리면 4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벽화를 두 사람이 5일 동안 그려서 완성했다. 만약에 현준이가 혼자 그리면 며칠 동안 했어야 했을까? 아직 모든 벽화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 그지?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시간이 달리 걸리고 일이 달리 걸릴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건 칠을 많이 하고 어떤 칠을 적게 하고, 그지? 이런 문장으로 인해서 글을 잘 읽는 아이들은 문제가 무슨 소린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개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의 꼴로 바꿔줘야지 어법에 맞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문장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뭐 별로 대단한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은 엄정하고 엄밀해야 돼요. 이런 데 생기는 작은 모순이 그냥 어떤 무감각하게 오류가 있는 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런 그림의 종류가 다르다. 그림 걸리는 날짜가 서로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일의 양이 다 똑같은 그런 벽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 전체 일의 양을 1로 놔라. 뭐 이런 문제죠. 그죠?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 전체 일의 양을 1로 놔라.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현준이는 하루에 그 일의 현준이는 X만큼 하고 그 다음에 현서는 하루에 Y를 해. 그러면 4X 플러스 4Y 한 게 그 일의 완성이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2X 플러스 5Y가 그 일의 완성이야. 그래서 이걸 풀면 X가 나오겠죠. 그죠? 현준이는 X만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현준이가 혼자 하면 되는 거 찾으니까 현준이를 찾아야 되는데 현준이를 찾는 게 좀 불편해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4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요 사이에다 쓸게요. 4x 플러스 10y는 2 이렇게 돼서 이 식을 이렇게 위로 뺍니다. 그럼 얘가 같아서 사라져요. 10에서 4를 빼니까 6y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6분의 1을 하는 거예요. 현서는 전체 일의 양의 6분의 1씩을 해. 그래서 현서가 혼자 하면 6일 걸려. 그런데 자, 여기
4x 플러스 4y 다 소거했으니까 내가 다시 쓰는 거예요. 요 y에다가 6분의 1을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4x 플러스 6분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4x는 넘어가니까 3분의 1이 돼. 3분의 3이니까 넘어가서 3분의 3에서 3분의 2 빼면 3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x는 얼마냐 하면 12분의 1. 그러니까 현준이는 12분의 1씩을 하는 거고, 결국은 현준이 혼자서 하면 12일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래요. 전체를 1로 보고. 그렇게 문제 할 수 있는데,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현준이와 현서가 함께해서 4일 만에 완성한 일의 양이 얼마냐 하면, 현준이가 X, 현서가 Y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현준이도 4일, 현서도 4일. 이 일의 양이나 현준이가 이틀, 2X, 그 다음에 현서가 5일, 5Y, 이거 같다는 얘기지.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씩 하나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X는 Y, 즉 Y는 2X, 그지? Y는 2X.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문제에서 현준이가 혼자 하면 X가 혼자 하면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죠? 요 시기에서 잘 보세요. 4X 플러스 4Y 하면 일이 끝난다고. 그런데 X가 혼자 하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 4의 Y 자리에 2X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8X가 돼요. 그래서 4X에다가 8X만큼을 더해야 돼. 그러니까 총 X가 혼자 하면 12X가 되니까 12일이 걸린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또 이 예를 또 들 수 있습니다. 왜 전체를 1로 놓느냐? 왜 전체 1의 양을 1로 넣자? 전체 1의 양을 1이라고 놓고 푸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약분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1의 양을 여기 1이라고 놓지 말고 얘를 전체 1의 양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A.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요. 현준이는 하루에 전체 1 중에서 X만큼을 한다. X분의 1만큼을 한다. 전체 1의 양의 X분의 1을 한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현서는 마찬가지로 현서는 하루에 전체 1의 양의 Y분의 1을 한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X분의 A잖아. 그지? X분의 A고 요 놈이 Y분의 A니까 어떻게 되느냐? X분의 A 4일 플러스 Y분의 A 4일 하면 그 일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일이 완성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A와 여기에 있는 요 A, 여기에 있는 요 A. 왜냐면 문자가 많으니까 A를 여기서 소거할 수 있으니까 전체를 어떻게 해요? 전체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기 A. 그러면 X분의 4, Y분의 4, 1. 아까 세웠던 그 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식 안 세웠구나. 아까는 이렇게 세우지 않았죠. 그죠? X분의 1로 놓지 않았네. 그러면 이것도 마저 해봐야 된다는 얘기네.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쉬운 문제를 이렇게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요거는 요 밑에 것도 분수 세우면 이렇게 되고요. X분의 2하고 Y분의 5를 하면 완성. 요 두 식을 소거하는데 여기 2가 있고 여기 4가 있으니까 밑에 식에다 2를 곱해서 X를 소거하면 Y가 나옵니다. 그와 같이 방법을 해서 해도 돼요. 근데 쉬운 방법 그림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둘의 일의 양이 같다고 놓고서 누가 일을 더 잘하는지 그걸 비교해서 해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자, 요 문제는 24번 문제는 요것만 따로
특강 영상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놈만 특별히 강의하는 특강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 왜냐면 선생님들이 하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고 또 막 이렇게 그 식 자체가 막 분수가 돼서 무슨 치환해서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서 2번을 틀렸네요. 2번을. 자, 이 2번을 틀린 사람 틀렸는데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있고 이렇게 연립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둘이 서로 해가 같대. 둘이 해가 같대.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이나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이나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이나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이나 그게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 결국은 이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미지수 AB를 포함하지 않는 식을 골라서 이 둘의 연립방정식도 같은 해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같은 해를 갖는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을 풀면 됩니다. 이 둘은 어떻게 하느냐? 두 식을 더하면 되죠. 그죠?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y고 여기 플러스 y니까 더하면 없어지잖아. 3x가 되고 더하면 12가 되니까 x는 4 이렇게 알 수 있겠네. 자, x가 4면 여기 8이니까 y는 1 이렇게 되네.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이 해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고 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았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얘도 만족시킨다는 얘기예요. a에다 집어넣으면 여기 x에다가 4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으면 a는 6이 되네. 여기 x에다 4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으면 4y는 10이니까 y는 y가 아니죠. 4b는 12니까 b는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a와 b의 값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그 중에 편한 거 두 개를 골라서 풀면 된다. 그 중에 문자 여기는 a가 있고 여기는 b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 얘네 두 개를 가지고 풀어주면 해를 구할 수 있다. 그 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 b가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서술형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2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연립방정식. 근데 이 위에 첫 번째 식은 비례식이네요. 그죠? 얘는 분수처럼 생겨 있고. 자, 비례식은 어떻게 풉니까? 내항의 곱. 여기 보세요. 뭐 대 뭐는 뭐 대 뭐 이렇게 있다. 그치?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 중에서 여기 비례식 기준, 는 기준 여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요 안쪽에 있는 요 둘이 바로 내항이라는 거죠.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 네 개 쭉 있는데 여기 어떤 이렇게 길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가 바깥이잖아. 그지? 바깥에 접하고 있는 이 두 개가 외항이고 얘네 둘이 내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게 비례식의 성질이죠. 그죠? 초등학교 때 배우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둘을 먼저 곱해 봅시다. 곱한 식을 써보면 2y 플러스 2는 외항의 곱은 이렇게 둘을 곱하면 3x 마이너스 3. 그래서 3x 마이너스 2y는 는 5 이렇게 되니까 는 5를 이쪽에다가 는 5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식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곱하기 20 하면 되겠네. 그러면 5x 마이너스 4y는 8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이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합시다. y를 소구하기 위해서. 자, 2를 곱하면 6x 마이너스 4y는 10. 이거 둘이 휘리릭 빼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아, x는 2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x는 2. 그럼 뭐 여기다 2 대입해도 되고, 여기 두 번째식 여기다가 2를 곱합시다. 여기다 x에다 2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6 마이너스 2y는 5. 그죠? 따라서 2y는 1. y는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x는 2, 그리고 y는 2분의 1. 이렇게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례식이 있든 분수식이 있든 일반적인 방식은 바로 뭐다? 일반적인 정수 혹은 자연수의 계수를 갖는 식으로 바꾼 다음 가간법 대입법으로 풀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거의 끝인데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죠. 마지막 문제. 자, 현재 이모의 나이와 조카의 나이의 합은 60세이고 15년 후에는 이모의 나이가 조카의 나이의 2배가 된다. 물음에 답하여라. 현재 이모 나이를 x, 조카 나이를 y로 놓고 식을 세워봐라. 자, 이모의 나이와 조카의 나이를 합치면 60세가 된다. 이게 현재 이모의 나이니까. 15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모의 나이는 15 플러스 x가 되네요. 그죠? 이모의 나이. 그리고 조카의 나이는 y 플러스 15 이렇게 되지. 15 플러스 y, y 플러스 15 똑같아. 현재 조카의 나이는 이거예요. 근데 15년 후에는 조카의 나이의 2배가 된다. 2배와 같아진다. 이 뜻입니다. 이모의 나이가 조카의 나이의 2배와 같아진다. 이게 된다는 같다는 뜻입니다. 같아진다. 그죠? 그래서 이게 1번식이고 이게 2번식이에요.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이걸 풀면 되는데 해가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여기 살짝 함정 같지도 않은 함정이 있어요. 5년 후에 이모의 나이를 구하래요. 5년 후에 이모의 나이. 이모의 나이 x를 구한 다음 거기다 5를 더해줘야 답이 된다는 거지. 요걸 놓치면 또 마지막에 답을 틀리게 된다고. 자, 그러면 자 1번식은 여기 있으니까 2번식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15 플러스 x는 2y 플러스 30. 자, 요거 넘어가고 요거 요쪽으로 넘어가면 x 마이너스 2y는 15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거 밑에 똑같이 적어 놓읍시다. x 플러스 y는 60. 자, 이 두 식을 이렇게 빼면 y가 먼저 나오는데 뭐 y 나와도 x 구할 수 있죠. 빼면 마이너스 3y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5가 돼서 y는 얼마죠? 15 이렇게 되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현재 조카의 나이는 15살입니다. 그죠? 조카의 나이. 이모의 나이는 어떻게 해요? 여기 아무데나 하나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y가 15니까 여기 15 넘어가서 빼면 x는 어떻게 돼? x는 45, 그죠? 더해서 60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다 45라고 답을 턱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5년 후의 나이니까. 자, 요 놈이 식 세운 게 1번 답이고요. 2번 답은 뭐가 됩니까? 45에다 5를 더하니까 50세가 된다. 이모는 5년 후에 50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방정식의 활용에 단원 마무리의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원 마무리는 이 책은 뭔 책이었더라? 뭔 책이지? 내가 교재로 쓰는 거 이게 출판사에 저작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 이 문제를 그대로 쓰면 문제가 돼요. 근데 누가 질문해서 내가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은 게 제가 저작권법을 피할 수가 있어요.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나중에 책 출판사에서 나한테 그걸 물어내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풀이를 저한테 요구한다 그러면 내가 풀어주는 게 어떤 저작권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냥 무작위로 그 책을 그대로 그냥 베껴가지고 막 풀이를 올리고 막 영상을 올리고 그러면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누가 질문을 해서 질문을 한 학생이 있어. 그러면 나는 그것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 책을 베끼는 게 아니니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다 이거야. 나한테 보내줘서 나는 그걸 풀어줬어. 그게 무슨 책인지도 몰라. 그냥 학생이 질문해서 내가 풀어준 거야. 나는 그 책을 불법적으로 복사를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지. 학생이 본인이 산 문제집을 모르는 거를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출판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여러 출판사에 연락을 해봤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본인들의 문제집을 수업을 하면 안 된대요. 강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학습지를 만들어서 그 학습지를 가지고 심화 문제나 기본 문제 영상에 올리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주제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보고 그 풀이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는 수업을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은 제 카톡 오픈 계정으로 카톡 루시드륜가 RYU륜가 거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해서 카톡 계정으로 꽤 여러 명이 질문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달고 이렇게 댓글로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무슨 책인지 알겠죠, 그죠? 그 책 공부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틀렸던 문제 영상을 확인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야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거 큰 그림인가? 딴 사람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건가? 좋아요 숫자가 너무 적어. 이게 아마 보는 사람들이 빅픽처가 있나 보네. 빅픽처. 뭐지?